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역 문학계가 부산 문학관 건립 예산 축소를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미술계와의 갈등에 이어 문학계와도 척을 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역 문인들의 염원이었던 부산문학관을 금정구 만남의 광장 일원에 건립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돼 건립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건립 예산은 애초 29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고 건물 규모 역시 연면적 4,000제곱미터에서 1,981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시는 애초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문학관 건립이 경제성이 낮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산문인협회와 부산작가협회, 부산시인협회 등 지역 15개 문학단체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 정상화 대책위는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토막난 문학관 건립안은 지역 문인들의 염원과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인들은 최근 지역 미술계의 반대에 부딪힌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시도를 거론하며 부산시가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산문인협회 이성래 회장입니다. 퐁피두 예술회관은 1,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려 하는데 부산 문학관은 약 50년, 100년 전에 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부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학관 건립안을 전면 철회하고 제대로 된 예산과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부산시가 미술계에 이어 문학계와의 갈등에 맞닥뜨리는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에서 경찰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악성 민원인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악성 민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상경찰서가 제작한 악성 민원 예방 홍보 배너가 부산 지역 일선서로 확대될 예정으로 경찰청도 정부 지침에 발맞춰 악성 민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근 악성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업무를 방해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직원 보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직원을 향한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이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홍보 배너와 포스터를 설치했습니다. 또 경찰서 내 전광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 전화 연결 안내 멘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경고와 예방 홍보를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상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 지역 모든 경찰서에 악성 민원 예방 홍보 배너를 설치할 것을 부산경찰청에 제안했습니다. 부산청도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사례로 해서 청단위에서는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전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로 지금 방침을 잡고 있거든요. 한편 공무원의 악성 민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했고 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찰청도 정부 지침에 따라 경찰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는 악성 민원 예방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해 반복적인 민원 상담 업무를 간소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경찰 직원 보호를 위해 본청 차원에서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이 60년 역사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현대화 사업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철거가 시작되며 위판장 현대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이 오는 30일 1단계 철거를 시작으로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당장 철거 대상은 노후 유류 탱크와 본관 일부로 내년 2월 1단계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본공사에 들어가며 총 사업비는 2,361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가 투입됩니다. 현대화공사는 부산 공동어 시장 전체 부지를 3단계로 나눠 진행돼 위판 기능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성수기인 가을철에는 공사를 최소화하여 위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극재 공동어시장 대표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앞으로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외부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나가지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문 노조라든지 또 여기 운송이라든지 또 현재 여기 주위에 그 가공 공장 또 창고들이 상당히 타결받게 될 겁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대체 위판장 확보와 입찰 유찰 등의 변수를 고려해 신중히 공사를 추진하겠다지만 공기 지연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이번 현대화 사업이 부산 수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 참여연대 등 부산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된 시정 견제를 해달라고 부산시 의회에 주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퐁피두센터 분관 부산 유치 문제와 구덕운동장 재개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부산시 정책 등 51개 주요 감사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시민 불만이 극에 달하는 동안 부산시의회가 그동안 행정감시를 제대로 못한 만큼 시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회가 조례 남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 회기마다 의원당 조례 한 건만 발의하도록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해 2월 자체 의원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조례 남발을 막자는 취지로 조례 발의 수를 의원당 한 건으로 제한할 것을 결정했고, 이후 단 한 차례만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회기당 조례 한 건만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 발의수를 제한하는 것은 기초의회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강서구는 가덕 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현안이 많은 만큼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부산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까지 5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7도, 습도는 78%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박진호,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